그 다음 박일로 선상탄 보도록 할 텐데요. 박일로 들어보셨죠? 처음에 이론 설명할 때 그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작가거든요. 박일로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큰 기대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박일로. 들어는 봤지? 그치?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어본 것까지는 기억이 나죠? 뭔지는 몰라도. 가사나 시조같이 조선시대에 불려졌던 갈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된다 그랬어. 뭐 기준으로? 임진왜란 기준으로. 임진왜란 기준으로 앞쪽에 있었던 건 전기, 뒤쪽에 있는 건 후기. 가사일 경우는 전기 가사, 후기 가사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임진왜란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 전은 어떻고 그 후는 어떻길래? 좀 정리를 할래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임진왜란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향유층, 그쵸? 향유층이에요. 전기 가사는 향유층이 누구야? 양반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양반 가사인데 양반 가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자연. 그리고 또 하나는 유교적 충의 사상. 이게 주제였어요. 그쵸? 이 두 개를 벗어나는 작품, 우리 지금까지 규원가는 여성이 쓴 거니까 빼고 규원가 이전까지가 전부 다 전기가사거든요. 송미인곡까지가. 이거 주제 벗어난 거 있어 없어? 단 한 작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기가사, 이 양반가사들은요. 이 자연 얘기하거나 아니면 유교적 충의사상 얘기하거나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모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어떻다 그랬어요? 양반이 썼기 때문에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기법 사용한다 그랬어요.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해서 문학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가사는 출제가 정말 많이 된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다가 후기가사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양반이 향유층으로 여전히 계속 창작하고 거기에 누가 추가가 됩니까? 평민들이 향유층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자연 얘기하고요. 유교적 충의사상 얘기하고요. 그런데 양반들도 내용이 조금 더 달라져요. 그 이전과는 좀 다르게 임진왜란이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양반들도 사회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이게 현실과 관련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 현실과 관련된 것도 양반가사의 주제로 나타나게 되고 평민들이야 뭐 항상 고려가요에서도 나오잖아. 평민들의 최고 관심사 뭐? 사랑과 이별. 나의 최고 관심사이기도 해요. 제일 재밌어. 사랑, 이별, 그리고 뭐 진짜 일상적이에요. 시집살이 얘기한다거나 옆집 누군가, 옆집 땡땡이 엄마 욕한다거나 아니면은 꽃놀이 가가지고 꽃놀이 가서 막 너무 즐겁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너무나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보면은 뭐 양반들이 여전히 잘 썼겠죠. 근데 평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민들은 아직 어휘력도 부족하고 해서 표현상의 특징이 어떠하다? 표현 기법을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막 돌려서 말하거나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이런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요. 사실적으로 그냥 표시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다 제시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성은 어떻게 돼요? 문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가사와 후기가사로 가는 지금 우리가 할 작품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과도기적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가 쓴 작품들이야 여기가? 박일로의 가사가 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게 돼요. 두 가지 성격 모두 가지게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일로는 이름 남아있으니까 우선 뭐야? 양반이긴 한데 뭐라 그랬어? 무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양반이긴 하지만 무인 출신이에요. 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글을 엄청 잘 쓰지는 않아. 과거 시험은 뭘로 봐요? 한글로 봐요? 아니면 한문으로 봐요? 한문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말 구사를 좀 아름답게 못하고 한자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어.
그리고 어쨌든 양반이기 때문에 주제를 보면은 여전히 자연 얘기해요. 박일로 가서에도 보면 자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 충의사상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거가 더불어 뭐 얘기도 나오냐면 얘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박일로가 무인으로서 어디에 이제 등용이 되냐면 임진왜란 때 얘가 수군 통주사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군인으로 어디지? 부산에서 왜구를 막으면서 느끼는 그런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구에 대한 적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선상탄이에요. 박일로 가서 보면은 선상탄. 그 다음에 우리가 누항사. 이 패턴으로 보게 될 텐데 선상탄은 선, 배예요. 상, 위. 배 위에서 뭐 하는 거야? 한탄하는 거야. 누굴 탓해? 일본 이놈들 너네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왜구를 탓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막 왜구에 대해서 개새끼, 쥐새끼 이런 단어도 사용해요. 물론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 느낌이 좀 덜하기는 하는데 그거 풀이하면 진짜 개와 쥐 그리고 벌레 이런 표현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구에 대한 적개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왜구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유교랑 현실 얘기가. 그러다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부터 명문가는 아니었어요. 박일로가. 양반이긴 하지만 막 엄청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거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딱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래도 양반이라서 땅도 있고 노비도 있고 했어. 양반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일은 전기에서는 없었잖아.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땅은 전부 다 파헤쳐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있고 노비들은 다 도망갔어. 한 명의 노비만 남아있어요. 그 한 명의 노비는 왜 남았을까? 약간 비슷해요. 너무 늙었어. 너무 연세가 많아가지고 어차피 어디로 도망가봤자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힘들고 거동도 힘든 그런 늙은 노비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선 박일로가 직접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 누앙사에 있는데 뭐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양반이잖아. 농사 제대로 짓겠어? 못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원래 뭐 자연 속에서 강우 한정 느끼면서 살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삶은 그냥 임금에 대한 충만하면서 살면 되지 하면서 이 내용이 다 한꺼번에 이 누앙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사적 성격과 후기가사적 성격이 박일로 작품에는 두루두루 들어가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한자어 사용이 많습니다. 한자어 사용이 많고 아무래도 양반이긴 하지만 무인이다 보니까 표현 기법 잘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적. 이거는 마치 뭐 같아? 후기가사의 성격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면들을 가지게 됩니다. 박일로 가사는 누항사는 내신에 나오거든 얘들아. 누항사는 문학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서 내신에 나오는데 선상탄은 잘 안 나와요. 대신 선상탄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EBS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상탄은 누항사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선상탄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자 너네 이제 고전시가 공부했으면 이 정도 한번 해석해보렴 하면서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선상탄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얘도 봐줘야 됩니다. 중요도는 얘가 더 높기는 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선상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자어가 많아서 조금 필기하는데 고생스럽더라도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세요.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늙고 병든. 얘가 그 40살에 여기에 발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40살이면 40이면 내가 내년에 40이다? 진짜 세월이 너무 무상함을 느끼네. 근데 얘는 자기 40이라고 늙고 병든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 몇 살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몇 살까지 살면 60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60까지 살면 충분히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40이면은 사실 조선시대에 보면은 벼슬에서 이제 뭐 할 때야? 서서히 이제 물러날 때예요. 후황양성하고 할 때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인들이 다 많이 사망을 하잖아. 그래서 누구에까지 자리가 온 거야?
바귤로에게까지 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흔에 드디어 통주사가 됩니다. 주사라는 건 수군 통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군 그 우두머리를 얘기해.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주사, 수군 통주사로 보내시니 누가 보냈어? 임금님이 보내셨겠죠. 주사라고 나면 앞으로 화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을사삼하에 진동영 나려오니 을사년 삼하 한여름에 을사년 한여름에 진동영 나려오니 진동영은 부산이에요. 지금의 부산. 진동영으로 내려오니 부산으로 내려오니 관방 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라. 관방,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야. 누가 쳐들어오는 관문이 돼요? 부산이니까. 외구가 쳐들어오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 되는 지역에 관방 중지에 병이 깊다고 앉아있겠느냐.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서 그냥 쉬고 있겠느냐. 열심히 외구를 물리쳐야지. 일장검 비기 차고 병선의 굿에 올라. 긴 검을 비스듬히 차고. 긴 검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의 굿에 올라. 병선의 굿에 올라가. 병선, 군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병선의 군함에 굿에 올라가. 굳이 올라가. 여기진목하야 대마도를 굽어보니. 여기진목, 눈을 부릅뜨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 눈에 힘을 주고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운을 더해서 보는 거.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 쫓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있고 바람 쫓는, 바람 따르는 황후 누런 구름은 원근 멀리 가까이에 쌓여있고 바람 따르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이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 빛을 쐬. 아득한 파도는 긴 하늘과 한 빛이로구나. 황혼이 얘들아, 가을에 들판에서 황혼이면은 뭐 의미예요? 가을 들판에서 누런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 의미예요? 별을 의미하죠. 면왕정가가 상충곡에서 나와서, 면왕정가에서 나왔었잖아. 별을 의미하는데 여긴 지금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런 구름이라고 했어요. 바다에 누런색의 구름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누런 구름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나도 노란색을 좋아해요. 노란색이 약간 유치하고 어린이, 병아리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사실 원형적 상징으로 노란색은 부정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원형적 상징은 사람이라면은 그냥 반드시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노란색의 이미지는 병약함을 의미해요. 얼굴 누렇게 뜨는 거, 뭐야, 황달 걸리고 했을 때, 그리고 어지러워. 그럴 때 뭐라 그래? 하늘이 노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이 노래진다. 뭐 눈이나 얼굴 노랗게 되면 황달 걸리는 거. 그래서 이거 병약함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예요. 황후는, 여기서 말하는 황후는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뭐냐면 전쟁의 기운이라고 보통 우리는 해석을 해요. 바람 따르는 전쟁의 기운은 누런 구름은 황후는 멀리 가까이 있고, 전쟁이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전쟁의 기운이 멀리 가까이에 주변에 계속 쌓여 있고, 아득한 파도는 긴 하늘과 한 빛이로구나. 선상을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배 위를 배회하며 왔다 갔다 하며, 배 위에 배회하며 고금,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배 위에 배회하며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어리 미친 회포에 헌언시를 해다 놓으라. 어리 미친,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언시를 애다 놓으라. 헌언시를 탓하 놓으라. 헌언시를 원망하 놓으라. 이 사람 알아요? 헌언시. 세트로 나오는 사람이 복희씨예요. 둘 다 못 들어봤어요? 너네 희왕이라고는 들어봤어요. 희왕을 모르러니 이적이야 기로구나. 신선은 어떻던지 이 몸이 기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서 나왔어 그거? 면왕정가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희왕이 복희씨 아니면 헌원씨거든요. 전설에서 나오는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중국의 역대 왕이에요. 기록이라든가 사적이 직접 남아있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설상의 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스렸을 때 중국이 완전 태평성대였다라고 아주 고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헌원씨가 나와 있는데, 헌원씨는
그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황제인과 동시에 두 가지 업적이 있어요. 무슨 업적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배를 만들어요.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레를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바퀴. 인류 역사에서 바퀴 발견이 되게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헌원 씨가 배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전설 비슷하게 전해지는 거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돼요.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 씨를 탓하노라. 헌원 씨를 탓한대. 왜? 배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전쟁이 났어요.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절대 배가 없으면 우리나라로 쳐들어보지 못하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다 누구 탓이다? 헌원 씨 탓이다. 헌원 씨가 배를 만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하면서 헌원 씨를 원망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대양이 망망하야 천지에 둘려시니 대양이 망망 끝이 없어서 바다가 끝이 없어서 천지에 둘러져 있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만리 밖에 어느 사이 엿볼런고 진실로 배가 아니면은 풍파만리 파도가 있는 저 멀리 밖에 어떤 오랑캐가 어떤 오랑캐가 엿보겠느냐. 어떤 오랑캐가 감히 우리나라를 엿보겠느냐. 무슨 일 하려 하야 배 못기를 비롯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 배 못기, 배 만들기를 비롯했느냐, 시작했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 배 만들기를 시작했느냐. 만세천추에 가없은 큰 패 돼야 보천 지하에 만민원 기루나다. 만세천추 오랜 세월에 가없은 끝없는 큰 패가 되어서 오랜 세월 끝없는 큰 패가 되어서 보천지하 온 세상에 만민원 만백성의 원망을 길렀느냐. 무슨 일 하려 해서 배 만들기를 시작했느냐.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큰 패단이 되어서 온 세상에 수많은 백성의 원망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헌원 씨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어즈버 깨달아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어즈버 문득 깨달아 보니 문득 다시 생각해 보니까 누구 탓?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하면서 원망의 대상이 바뀝니다. 처음에 헌원 씨 원망하다 그 다음에 누구?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진시황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어요? 진시황은 뭐 하네요? 진시황릉. 위대한 왕이라고요? 물론 통일은 했죠. 그리고 그 병사들 다 같이 묻어요. 네, 병사들 다 같이 묻어요. 진시황릉. 황릉 발견됐고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단위 도량윤 같은 거 통일을 시켰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문학을 하고 있잖아. 좀 더 뭐 이게 문학적인 뭔가 없어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 안 죽으려고. 응. 뭐라 되게. 불로초. 불로초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불로초를 계속 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게 있잖아. 뭐 만들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걸로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말고. 만리장성. 만리장성 쌓았어요.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리장성 왜 쌓기 시작했어? 진시황이 이제 통일을 하고 이제 황제가 되니까 원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통일하고 황제가 되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 아니 세계 통일까지 좀 바라지 않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안 썼어요. 다 우리 밑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알고 있던 시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중국 이제 천하인 거야. 그게 중국의 천하를 통일을 했어. 그 다음에 뭘 원할까? 너네는 참 욕심이 없는 아이들이로구나. 우주를 모를 때란 말이야. 천하를 통일했어. 그 다음에 뭘 원할까? 아니 황제가 됐는데 무슨 돈을 벌어. 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거나 막 그런 권력을 가지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거 영원히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뭘 꿈꿔? 아까 유리가 그래서 못 찾는다 그랬어.
불로장생을 꿈꾸게 돼요. 영원히 내 거.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영원히 내 거야. 근데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면 호에 의해서 진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호에 의해서 진나라를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랑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럴 순 없지. 이게 내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해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가지고 이걸 내가 다 누려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불로초를 막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찾죠. 불로초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발견이 안 됐는데 불로초를 못 찾고 진시황은 뭐 똑같이 죽게 되죠. 평범한 사람처럼 죽어요. 그 이후에 진나라는 망하죠. 왜? 내분 때문에. 실제로 누구 때문에 망하냐면요. 진시황의 아들 이름이 호해예요. 호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였던 거야. 호 때문에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아들 때문에 망한다는 예언이었는데 호라는 말만 듣고 뭐라고 생각한 거야? 오랑캐라고 잘못 생각해서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기 시작을 했던 거지. 이거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해이다 라는 거 너네 그 현대소설에서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태평천하에서도 그걸 모티프로 해서 작품 쓰거든요. 태평천하라는 작품 들어봤죠? 주요 작품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은 모티브 나와요. 어쨌든 진시황은 얘는 불로초를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그것 때문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나머지 쭉 배경 지금 설명을 하면은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하니까 신하 중에 서불이라는 애가 있어요. 서불이라는 신하가 진시황한테 제가 불로초를 황제로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저기 바다 건너에 신선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불로초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불로초를 얻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신선에게 바칠 온갖 보물들이랑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람도 막 바치고 있잖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어리고 젊고 예쁜 그런 아이들을 뭐 신하든 뭐든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래서 동남동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동남동녀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가는데 바다로 이미 출발은 했지만 실제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불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대로 돌아가면은 진시황 그 성격에 나를 분명히 찢어서 죽일 텐데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못 돌아가겠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섬이 되게 많잖아. 그때 일본에는 약간 원시인 같은 사람들만, 원주민들만 조금 살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냥 내려서 거기 정착을 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근원이 사실은 서불이 데리고 갔던 중국의 그 동남동녀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 얘기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어즈버 깨달아 보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외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 대마도로 빈배절로 나올런가. 배가 비록 있다고 하나 외구가 일본인들이 외구가 아니 생겼던들 일본 대마도에서 빈 배가 사람이 안 탄 그런 빈 배가 절로 나오겠느냐.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네 말을 믿어 듣고 누구의 말을 믿어서 듣고 누구 말 서불의 말을 믿어서 들었겠죠.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동남동녀를 어린 남자 여자아이들을 그토록이나 데려다가 해중 모든 섬에 난당적을 끼쳐두고 해중 바다 가운 모든 섬에 일본은 열도잖아요. 섬이 진짜 많아요. 그 모든 섬에 난당적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끼쳐두고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녀를 그토록이나 데려다가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끼쳐두고 통분한 수욕이 화하에 다 빛나다. 통분한 뭐 분통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죠. 순서 바꿔가지고 통분한 수욕, 수치와 모욕이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화하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다 미치는구나. 임진왜란에서 그 우리나라는 완전 초토화가 되긴 했지만 중국 또한 어때요? 굉장한 손해를 감수했죠. 어떤 손해? 임진왜란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역사 공부 좀 더 하자, 얘들아. 우리나라가 명나라와 막 형제국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명나라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명나라는 명분을 중요시하지. 사실 명나라도 그 오랑캐들의 습격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도 우리나라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병력을 파견을 해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먹혀요. 그날.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통분한 수욕이 중국까지 다 미쳤구나. 괜히 진시황이 욕심내가지고 동남동녀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동남동녀가 어린 남자 여자아이들이 일본에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서로 결혼하고 살면서 왜 일본인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중국 너네들한테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사뒀던 고 몇만 년을 살았느냐.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더냐. 몇만 년 못 살았죠? 남대로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로다. 남대로 남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어가니 그렇게 욕심낸 것, 불로초 욕심낸 것이 유익한 줄을 모르겠구나. 여기까지는 진시황 원망.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이심하다. 어즈버 생각하니 문득 생각해보니까 누가 더 심해? 서불 등등 그런 신하들이 더욱 심하구나. 서불 등이 심하구나. 인신이 되어서 망명도 하는 것과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하는 것과 망명 같은 경우는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임금의 명을 어기는 것, 명을 어기는 것을 하느냐. 찾아오겠다 그러고 명 어기고 그냥 도망가잖아. 그리고 망명이 또 도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명을 어기고 도망을 가는 것이냐. 신하가 되어서 망명을 하는 것이냐.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쉽게나 빨리나 돌아왔다면 진나라로 빨리나 돌아왔다면 주사의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삼길렸다. 전혀 없게 생겼을 텐데. 주사가 누구예요? 화자. 아까 그래서 처음에 주사 주의 있게 봐주라 그랬죠. 주사 누군지도 가끔가다 문제 묻더라고요. 근데 앞부분 내용 신경 안 쓰면은 갑자기 주사 누구지? 주사가 어디 나왔지? 하면서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신선을 못 보거든 빨리나 돌아왔다면 나의 이 시름, 나라 걱정하는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생겼으렸다. 여기까지 이제 누구 막 원망하면서 임진왜란의 탓을 막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어라 기왕불구라 일러 무엇하러 소니. 두어라 아유, 됐다. 기왕불구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일러 말해 무엇하겠느냐. 두어라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말해 무엇하겠느냐. 속절없은 시비를 후리쳐 던져두자. 속절없는 시비를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 이렇게 속절없는 부질없는 시비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을 후리쳐 집어쳐 던져두자. 속절없는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을 집어쳐 던져버리자. 잠사가고 하니 내 뜻도 고짓고야. 깊이 잠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 보니, 깊이 생각해 깨달으니, 잠사가고 깊이 생각해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고야. 내 뜻도 고집이로구나. 막 헌원씨 원망하고 막 진시황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고집이로구나. 깊이 생각해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이로구나. 황제 작주거는 웬 줄도 모르로다. 특히 황제 헌원씨가 작주거, 작 만들어서 뭐 주, 배와 거, 수레.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왜다 뭐야? 왜다. 그릇되다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줄도 모르겠구나. 잘못된 줄도 모르겠구나. 특히 누구는 죄가 없어. 황제는, 헌원씨는 특히 죄가 없어. 헌원씨는 원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장한 강동에 추풍을 만나신들 편주고 난입하면 청천해활하다. 언의 흥이 절로 나며
고사 인용 부분입니다. 장한이라는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나서 강동이 고향이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풍류를 즐기면서 여생을 살았어요. 근데 장한이 고향에 내려온들, 추풍을 만났던들, 가을바람을 만났던들, 장한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던들, 편주고 안이 타면, 배 안이 타면, 조각배 안이 타면, 천천,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한들, 어느 흥이 절로 나며. 그러니까 흥취를 즐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약간 상투적인 표현으로 여기 자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부의 삶을 계속 꿈꾸거든요. 자연 얘기할 때.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너네 우리 아직 시조를 안 했잖아. 시조에 그런 표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시조에서 자연에서 은거한다, 강호 한정을 느낀다 하면 전부 다 어부가 되어서 강호 한정을 느끼고자 해요. 풍류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배라고 보는 거야. 장한이 강동에 가을바람을 만났던들, 조각배 안이 탔으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한들 어떻게 흥이 절로 났겠으며. 삼공도 안이 바꿀 제일강산에. 삼공 뭐야? 삼정승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삼정승과도 안이 바꿀, 그러니까 높은 벼슬이죠. 삼정승과도 안이 바꿀 제일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부평이 개구리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어부의 삶을 이렵주 아니면 한 조각 배가 아니면 어디에 붙여서 다니겠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